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TV입니다. 복숭아 있어가지고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5월달입니다. 5월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병원균들이 이동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달의 방제를 소홀히 한다면 가을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병반이 눈에 보인다면 이미 늦었다. 복숭아 재배의 가장 핵심 문제는 지금부터 봉지 씌우기 전까지 누가 꼼꼼하게 철저히 방제하였는가. 지켜버리면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월달 방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도 일부 빈 가지 현상이 드러들어 눈에 보입니다. 사과는 빈 가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빈 가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년도 뿌리의 저장 양분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후반기에 약 50일 이상의 장기 강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은 잎이 과합성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적과를 실시해야 됩니다만 최종 남길 열매 수보다 다소 더 남기시고 적과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형과나 일부 낙과 현상, 병의 충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과 대상을 보게 되면은 기형과 병해충 피해가, 노린재 순사망 이런 피해가 발생되죠. 그다음 천공병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대략 감안하셔가지고 일시에 다 따지 마시고 대략 한 2배수 정도 이상의 열매를 남겨놓으셨다가 최종 마무리 적과를 하시는 게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향된 열매 이런 것들도 제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과적 운상에 이 기부 쪽의 열매도 제거를 하시고 주로 이 중간 부분에 여러분들이 밑으로 보고 있는 열매를 두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3개를 남긴다 그러면은 한 6개 정도를 여유있게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최종 마무리 정리적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쌍자과, 쌍배과 이런 것들도 간혹 발생이 되죠. 쌍자가와 쌍배가가 왜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쌍자과는 열매가 이렇게 2개가 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쌍자과입니다. 쌍배과는 열매가 유독 크고 둥근 게 있는데 그 열매를 갈라보시면 안에 종자 즉 씨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쌍자과의 발생의 원인은 전년도 꽂는 분화기 때 관여가 되고 쌍배과는 수정기간 동안에 일기가 좋고 양분이 충분할 경우에 이중으로 수정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쌍배과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수정기간 동안에 일기가 나쁘면은 그러한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쌍배과는 이렇게 이 봉합선 부위에 여기서 맑은 수액이 진액이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노른재 피해를 먹어도 우리가 그 부분에 하얀 맑은 진액이 나오죠. 쌍배과도 이 봉합선 부위나 이런 배꼽 부위에서 하얀 진액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 엽과비 즉 엽수 몇 매당 한 과를 착과시키는 게 좋으냐. 적정 엽과비는 유효엽 즉 햇볕을 잘 보는 이파리 기준 대략 25 내지 30매당 한 과를 착과시키는 것이 과실 발육과 당도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단과지는 5번당 1개, 15cm 내외의 중과지는 가지 1번당 1개, 긴 장과지는 대략 한 뼘 정도의 1개씩 열매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생리적 낙과도 많죠. 병해충 피해도 많고 기형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적과를 2-3번 정도 하시게 되는데 처음 하실 때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감안하셔가지고 다소 많이 남겨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번에 다 하시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나중에 열과도 많이 생기고 낙과도 많이 생기게 됐다 그러면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유있게 남기셨다가 최종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과 단계를 구분해보면 예비적과 즉 1차 적과, 정위적과, 2차 적과, 수정적과 즉 마무리 최종 적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예비적과는 만개 후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정위적과인 2차 적과는 낙과 30일 후부터 봉기 씌우기 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적과의 수정 적과는 만개 후 60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적과의 방법은 상처과 또는 상향과 위주, 하늘 보고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낙과가 많고 열과가 많습니다. 일수피해도 많고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제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위 적과는 낙과 유무 정도, 그 다음에 수세를 감안해서 적과의 양을 또는 남길 양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적과, 마무리 적과인 수정 적과, 최종 적과는 기형과가 있느냐 없느냐, 병해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위주로 최종 정리하시고 봉지를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달자리만 미리 남겨두시면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달은 열매의 세포 분열과 신초의 어떤 발육, 양수분의 요구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결실 정도가 얼마이냐, 수세는 강하냐 또는 약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시비나 토양 관수 이런 것들을 벽이 조정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초 발육도 어느 정도 억제시켜서 우리가 결과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수세가 강하다. 성목의 경우에는 단과지가 70% 이하가 되고 중장과지의 비율은 30% 이상의 경우를 우리가 나무 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무 수세가 약하다 그러면은 단과지 비율은 90% 이상, 중장과지 비율은 10% 이하밖에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나무 수세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 수세가 적당하다 그러면 단과지 비율이 70 내지 90% 내외, 중장과지의 비율이 10 내지 30% 정도를 우리가 기준할 수 있겠습니다. 유목의 경우에 수세가 강하다 그러면은 단과지는 60%, 중장과지는 40% 이상을 기준합니다. 유목의 수세가 약하다 그러면은 단과지가 80%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약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퇴비나 비료를 좀 시비하셔가지고 다소 강하게 키우신 것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은 도장지가 상당히 무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복숭아 가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계 전쟁을 하게 되면은 광 환경을 개선해서 잎이 햇볕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잎들이 생산 활동을 활발히 잘 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이파리가 얇다, 이파리가 얇게 되면은 천공병에 아주 취약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약도 방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인이나 염지, 순 비틀기죠. 적심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심하라고 하니까 새수 나오는 것을 모두 가위로 절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곳은 일부 아예 기부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남겨가지고 강하게 적심하지 마시고 순끝만 가볍게 카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길에 약 4분의 1 정도만 적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한 도장성 신초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적심해가지고 결과지군화시켜줘야 되지, 전체 달을 다 적심하거나 너무 강하게 짧게 놔두고 적심하시면 반발력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수관이 더 복잡해지고 일거리가 더 많아진다. 여기도 바람맞이 쪽이라서 방풍망 설치 후에 천공병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 방풍망 설치가 천공병 예방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지의 끝이나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나온 이 신초, 결과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신초의 끝은 여러분들이 적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등에서 세게 나오는 이 신초, 저런 것들이 많다면은 이 부분을 4분의 1 정도 가볍게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전체의 신초를 다 적심할 필요는 없다. 이 도장지를 과다하게 제거해도 큰 문제입니다. 양분 정탈전이 발생해서 핵활도 많이 생기고 낙과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루 종일 몇날 며칠간 물을 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뿌리가 이 활동을 못합니다. 호흡장애 오기 때문에 오히려 과일 비대가 더 불량해지고 낙과도 유발하게 되고 내년 꽃눈 분화에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매일 관수하는 것을 삼가 주셔야 됩니다. 보통 2, 3일에 한 번씩 물을 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도 이 풍산계통 꽃이 많이 피는 과종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퇴비 그름을 겁내지 않으시고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역시 잘못된 시비 습관이다. 알맞게 비료 퇴비를 가감 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량원소를 좀 많이 시비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량원소를 여러분들이 많이 시비를 하셔야 품질 좋고 맛있는 복숭아, 때깔 좋은 복숭아를 수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복숭아 생산이 가능하다. 5월 달에는 마그네슘을 토양에 시비하시거나 연면 시비를 제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잎 조직을 든든하게 하죠. 그래서 광합성 활동을 지원해주고 천궁병 예방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물 500에 제가 1.5kg를 농약 호용 또는 단용으로 연면 시비 1, 2회 하시면 잎이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워지다 보니까 천궁병에 더 강하고 광합성 활동에도 상당히 더 유효하다. 그런 좋은 잎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규산 SiO3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규산 SiO3는 과일의 경도와 저장성과 유통 과정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열매가 많이 물러지죠. 수확 중에서도 열매가 많이 물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손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우리 칼슘은 많이 연민 시비하는데 수용성 규산인
SIO3를 연면 시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규산의 중요성을 제가 인지를 하고 연면 시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살포 시기는 주로 5월부터 9월 말까지 해서 매월 1회씩 단독 또는 약제와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상당히 보구력과 경도 향상, 그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론 당도 증가에도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연면 시비를 한번 해보시면은 복수화 생산이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복수화는 여러분들 일반 비료, 복합 비료, 요소, 유황, 유박, 그럼 이런 거는 많이 주시는데, 인산가리, 인산칼슘 이런 것들은 제가 연면 시비나 토양 시비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5월 하순 되면은 복숭아도 꽃눈 분화기에 접어들고 9월 말까지 계속 꽃눈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인산칼슘에, 칼슘은 열매 조직을 강화시키고, 거기 인산피는 꽃눈 분화 발달에 상당히 기여하는 성분입니다. 또한 복숭아는 착색과 당도 향상, 도장순 억제를 위해서 가리 시비, 인산가리 시비를 또한 1, 2회 정도 토양 시비나 연면 시비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꽃눈 분화와 도장순 억제, 그 다음에 가리가 질소 성분의 작물 체내 흡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 발생의 억제와 그 다음에 이 과일의 어떤 당도 문제, 착색 문제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과 부분은 많이 강조드려서 홍보가 됐고, 복숭아도 제가 작년 늦가을부터 현재 올 봄까지 계속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이런 미량고소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은 현재보다 더 좋은 열매 수확이 가능하다. 제가 아까 전에 매일매일 물을 주면 오히려 복숭아 뿌리는 오히려 약합니다. 청근성이고 약하기 때문에 뿌리의 호흡불량, 뿌리의 침수 형태가 오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형태가 오기 때문에 호흡불량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과가 더 유발되고, 뿌리 힘이 없으면 열매가 낙과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한 뿌리 힘이 없다 보니까 열매 비도 더 불량해집니다. 또한 뿌리가 약화되다 보니까 꽃눈 형성, 뿌리의 저장 양분도 더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주는 것은 내 농심이지 사실 나무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일에서 15일 이상 장기 비가 없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복숭아에 수분력이 딸리기 때문에 나무에 물을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관수량은 사질토, 양토, 점질토에 따라 가지고 주는 양은 다소 다릅니다. 우리 사질토로 봤을 때는 4일 간격, 양토는 7일 간격, 점질토는 한 9일 간격으로 주시면은 충분히 복숭아인데 부족함 없이 물 공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매가 굵고 때깔이 이쁘고 맛있다 해도 이 병에 걸리거나 순나방을 먹게 되면 다 허당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병해충 방제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부터 봉기 쉬기 전까지 철저히 어떻게 꼼꼼하게 충분한 양양을 방제하였는가. 역시 복숭아는 세균성병인 천공병, 그 다음에 순나방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노른자 피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른자는 지금부터 많이 가해를 합니다. 흰가루병도 찔레나무가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500원 동전쯤 되면은 열매에 하얀 가루가 동그랗게 찍힙니다. 그때는 그 전문약을 쳐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기주식물 제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낙과는 아까 전에 규산을 연면 시비해달라 말씀드렸고, 찔레나무는 늦가을에 제거하시거나 제초제를 뿌려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찔레나무만 여러분들 제거하시면은 흰가루병은 깨끗이 사라질 수가 있다. 제 경험상 더 이상 열매에 찍히지가 않더라. 그 찔레나무 제거하는 것도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또는 제가 강조드린 하늘 아래 제초제라고 있습니다. 산소 전문용인데 가온 주위에는 뿌려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거를 뿌리시면은 찔레, 칡능쿨, 각종 잡감목은 100% 고사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람맞이 쪽에 또는 이 백독의 품종의 이 천공병이 많습니다. 전기살포 이외에 마이신 계통을 한 2, 3회 정도 교대로 교호살포 하시고, 또한 아연 보로덱을 특별방제를 1, 2회 하시면은 봉기 쉬기 전까지 1, 2회 하시면은 상당히 천공병 경감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균카바입니다. 균카바는 왁스 계통의 물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단용 또는 농약과 자유로이 혼용 가능합니다. 이 세균성 병은 이 바람, 비바람에 많이 이병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열매에 감염되어 있다, 이것들이 감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균카바를 살포하게 되면은 이게 코팅이 되어버려서 그 균이 다른 데로 이병 확산이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카바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역시 봉지 씌우기 전에 한 2, 3회 정도 계속 살포해 주시면은 천궁병이 많았던 가수원에 감소될 것이다. 한두 개 보이면은 가을에 봉지를 벗기면은 얼마나 많이 감염됐습니까? 그때는 결과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따라서 5월 한 달이 가을을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숭아 가수원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